여러분들 안녕하세요. ASMR로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맨날 해야지 놓고서 미루다가 결국 몇 달이 지났죠? 사실 제가 또 계획하다기보다는 좀 즉흥적으로 다 하는 편이라서 오늘도 갑자기 하게 되었어요. 사실 지금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지금 밤을 샜는데 핸드폰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눈 감고 있었는데 거의 2시간 동안 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책이나 읽을까 하고 앉았다가 갑자기 ASMR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저번에는 제가 좋은 노래 가사를 읽어드리는 ASMR을 찍었는데 오늘은 책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사실 지금 목 상태도 밤새서 그렇고 또 요즘 좀 건조해가지고 좋은 편은 아닌데 잘 들어주세요. 책 저도 처음 읽는 거예요. 이 책은 지금 제가 원래 여행책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몇 개 읽은 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처음 읽게 되었는데요. 근데 워낙에 유명한 거라서 이미 읽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병률 작가님의 여행 산문집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 그럼 첫 장부터 읽어볼게요. 1장 심장이 시켰다. 우리는 그 무엇도 상상할 수 없다. 적어도 사람에 관해서는 더 그렇다. 한 사람을 두고 상상만으로 그 사람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아무리 예상을 해봐도 그 사람의 첫 장을 넘기지 않는다면 비밀의 문은 열리지 않는다. 몇 달째 남미를 여행하고 있다는 한 일본 친구를 만났다. 친구는 이번이 2번째 남미 여행이었다. 지난 첫 번째는 3달 동안 여행을 했지만 이번은 언제 돌아가게 될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나는 한숨을 감추었다. 지난번은 그냥 여행이었다면 이번 여행은 세상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라고 했다. 내 심장이 끄덕끄덕했다. 시간을 럭셔리하게 쓰는 자.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 나에게도 여행은 시간을 버리거나 투자하는 개념이 아니었다. 여행은 시간을 들이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나에게 있어 여행은 시간을 벌어오는 일이었다. 낯선 곳으로의 도착은 우리를 100년 전으로, 100년 후로 안내한다. 그러니까 나의 사치는 어렵사리 모은 돈으로 감히 시간을 사겠다는 모험인 것이다. 일상에서는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 게 시간이지만 여행을 떠나서 이 시간은 순순히 내 말을 따라준다. 사실 여행을 떠나 있을 때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돈이 아니라 시간쪽이질 않는가.
3달 동안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 보니 그 친구의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다. 생각하는 법, 사람을 만나는 법, 돈 쓰는 법, 심지어 먹는 것까지 바뀌어 있었다.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해도 될 정도로 그 친구의 세계에 해일이 몰려왔다. 여행의 많은 순간순간들을 극한 지경으로 몰다 보면 그 안에 선명한 쾌감을 만난다. 막막히 갈 곳도 없고 깊은 밤이 되어 눈 부실 때가 마땅하지 않아도 그 상황 속에서 서성이다 보면 이상할 정도로 강렬한 그 무엇에 대한 애착도 느끼게 된다. 적어도 거지가 아니라 여행자라고 스스로를 토닥이며 이미 멀리 떠나 있는 것만으로 충분히 세상 그 어떤 순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상태에 깊숙이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달라진 그 친구에게 사람들은 물었다. 무엇이 너를 그렇게 바꾸어 놓았느냐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넓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사는 곳은 단지 세상의 조각에 불과했어. 나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난 겨우 그 사실을 알았고 그건 충격이었지. 다른 기후 속에서 생각하고 다른 음식을 먹고 다른 꿈을 살고 있었지. 나의 정반대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 시간에 깨어나서 치열하게 뭔가를 붙들고 있었거든. 난 가능한 세상의 모든 경우를 만나볼 거야. 세상의 모든 경우들과 죄송합니다. 세상의 모든 경우들과 악수하기 위해선 언어가 문제였으므로 그 친구는 언제나 사람들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가 그들과 섞이려고 애썼다. 여행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일진 몰라도 아마도 그때쯤에 그의 얼굴은 더 검게 그을러져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다. 내가 말했다. 넌 뭐든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널 좋아하게 될 거야. 왜냐면 경험이 많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충분히 네 옆에 있고 싶어 할 거니까. 첫째 장이 끝났네요. 그러니까 이게 장마다 다 이야기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럼 랜덤하게 한번 읽어볼까요? 음... 34장이네요. 조금은 바보 같아도 좋다. 케냐 초원에는 루라는 동물이 산다. 주로 떼를 지어 서식하는 초식 동물이다. 케냐 나이바샤의 크레센도 섬에서 사파리를 할 때였다. 사파리를 안내하면서 이런저런 동물들에 관해 이야기를 들려주던 레인저가 저 멀리 나무 뒤로 누가 나타나자 피식 웃음을 참지 못했다. 왜 그러냐고 묻자 쟤네들 정말 웃겨서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어떨 때는 갑자기 전속력을 당해서 마구 달려. 그러다 엄청난 먼지를 일으키면서 갑자기 급정거를 하지.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그러고는 자기 자리로 조용히 걸어서 돌아와. 그게 다야. 진짜 웃기지 않아? 이 친구는 동물의 그런 행동을 보고 바보 같다, 멍청하다 하지만 그것도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는 방법 아닐까 한다. 자기만의 시간을 사용할 줄 아는 거라 생각하기로 한다. 열정을 다해 끝까지 갔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면서 전속력을 다해 하고 싶은 것 가까이 갔다가
아무 결과를 껴안지 못하고 되돌아오는 연습을 하면서 우리도 살고 있지 않는가.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아니 어쩌면 우린 영원히 그 연습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나로, 나도 그를 따라 같이 웃기는 했지만 누가 내 모습과도 너무 꼭 닮은 것 같아서 얼른 웃음의 꼬리를 잘랐다. 톰슨 가젤 몇 마리가 우리 있는 쪽을 쳐다보았다. 자연은 겨울이 되어 인간의 모습을 구석구석 비춰준다. 인간들이 그 모습을 보려고 하지 않을 때 자연은 어떤 식으로든 신호를 보내고 손을 흔든다. 그곳에선 사람들을 통해 내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는 순간순간들도 많았다. 한없는 순수를 닮은 그 사람들은 그냥 웃음으로만 넘겨서는 안 될 것 같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다. 한 사람은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는 나에게 다가오더니 카메라를 가리키며 대뜸 물었다. 그거 라디오야? 나는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말해달라고 했다. 그거 라디오냐고. 나는 카메라라고 알려주었다. 그랬더니 그는 그런 말은 처음 들어보겠다는 얼굴과 당황하는 얼굴을 번갈아 보여주었다. 또 한 사람은 내가 메고 다니는 배낭의 브랜드를 힐끗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와, 너 콜롬비아에서 왔구나. 나는 한국에서 왔고 이건 단지 가방 브랜드일 뿐이라고 했다. 안 그래도 요즘 왜 그렇게 콜롬비아에서 온 사람들이 많지? 싶었다면서 그는 알려줘서 고맙다고 했다. 또 한 사람은 시장에서 기념품을 팔고 있는 가게 주인이었다. 그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오래 나누다가 손금의 생명선이 유난히 길어 보이기에 참 오래 살겠다 했더니 확신에 찬 표정으로 이런다. 너 의사구나? 딸아이가 많이 아프니 자기 집에 봐서 아이를 좀 봐달란다. 나는 그냥 책에서 본 것뿐이라고 얼버무리며 얼른 자리를 떴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상하게 속이 시원해 뚫리는 기분을 느꼈다. 한 점 티 없는 것은 찬물처럼 가슴을 씻어내준다. 진짜로 많은 것을 몰랐던 오래전의 나로 돌아가는 마음이 심장까지 맑아지고 순해졌다. 조금 안다고 묵을이 대수겠는가? 많이 아는 체 하는 날들은 고개 숙이지 못하게 한다. 고개를 숙이지 못하면 남보다 먼지를 더 들이마시게 되고 그 먼지는 씻겨나가지 못하고 몸 안에서 굳어지고 딱딱해져서 생각과 함께 돌이 된다. 조금은 바보 같기로 한다. 눈을 감고 잠시만이라도 모르기로 한다. 재밌다, 그쵸? 되게 사소한 것에서도 이렇게 큰 것을 느낄 수 있다는 작가님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쵸? 중간중간 여행 사진들이 되게 많은데 여행 가고 싶다. 빗소리도 좋지 않나요? 저는 비 오는 거는 되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니지? 사실 비 맞는 거를 안 좋아하는데 빗소리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여름이어가지고 올해에는 비가 많이 오려나? 사실 밖에 나가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집에서 빗소리 듣는 건 좋아요.
식구장인데요. 뭔가 시같이 생겨서 말이 좀 이상한가? 시같이 생기다? 되게 시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19장. 언젠가는 그 길에서 갔던 길을 다시 가고 싶을 때가 있지. 누가 봐도 그 길은 영 아닌데 다시 가보고 싶은 길. 그 길에서 나는 나를 조금 잃었고 그 길에서 헤매고 추웠는데 긴 한숨 뒤 얼마 뒤에 결국 그 길을 다시 가고 있는 거지. 아예 길이 아닌 길을 다시 가야 할 때도 있어. 지름길 같아 보이지만 가시덤불로 빽빽한 길이 있었고 오히려 돌고 돌아가야 하는 정반대의 길이었는데 그 길 밖엔 다른 길은 길이 아닌 길. 11장. 당신을 좋아한다는 말. 11월과 12월 사이를 좋아합니다. 그건 당신을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조금씩 눈비가 뿌리고 있으니 어쩌면 잠시 후에 눈송이로 바뀌어 이 저녁을 온통 하얗게 뒤덮을지도 모르니 이곳 강변의 여관에서 자고 가기로 합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맥주를 한 병 마시는데 몸이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네요. 이야기할 사람이 없으면 술을 마시지 말라고 몸이 말을 걸어옵니다. 그럼요. 술은 정말 정말 좋은 사람이랑 같이 하지 않으면 그냥 물이지요. 수돗물. 언제였던가요? 덕유산에서 3개월을 여행자로 지낸 적이 있는데 매일매일 폭설이었고 나 또한 매일매일 눈사람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 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인생에 지나디 지난 어떤 예감 같은 거요. 그 후로 나에게 생긴 병이 있다면 눈을 찾아 자주 길을 나선다는 것. 누군 병이라 하지만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병이겠죠. 매일매일 폭설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폭설을 만났습니다. 요즘 저의 근황을 이야기하자면 매일매일 폭설 준비라는 겁니다. 이리도 폭설 중인데 무엇이 저를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 폭설이 두 눈으로 들이닥치는데 어떻게 한 발짝이라도 나갈 수 있을까요? 놀랍네요. 이런 기적들이. 괜찮네요. 우리 1000살까지 만나 살까요? 그러면 어떨까요? 이러면 어떨까요? 모두를 던지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그 이후의 모두를 단단히 잠그는 거예요. 삿포로에 갈까요? 멍을 덮으러, 열을 덮으러 삿포로에 가서 쏟아지는 눈발을 보며 술을 마실까요? 술을 마시러 갈 땐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스키를 타고 이동하는 거예요. 전나무에서 떨어지는 눈폭탄도 맞으면서요. 동물의 발자국을 따라 조금만 가다가 조금만 환해지는 거예요. 하루에 1리터씩 눈이 내리고
천일 동안 1000m의 눈이 쌓여도 우리는 가만히 부둥켜 안고 있을까요? 미끄러지는 거예요. 눈이 내리는 날만 밖으로 나가요. 하고 싶은 것들을 묶어두면 안 되겠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 절망한 것을 사과할 일도 없으며 세상 모두가 흰색이니 의심도 서로 없겠죠. 우리가 선명해지기 위해서라기보다 모호해지기 위해서라도 삿포로는 딱이네요. 당신의 많은 부분들, 한숨을 내쉬지 않고는 열거할 수 없는 당신의 소중한 부분들까지도. 당신은 단 하나인데 나는 여럿이어서 당신은 죄가 없고 나는 죄가 여럿인 것까지도 눈 속에 단단히 파묻고 오겠습니다. 삿포로에 갈까요? 이 말은 당신을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짧은 장도 있고 굉장히 긴 장도 있어요. 이제 서서히 잠이 오죠. 잠이 들랑 말랑 하고 있나요? (52장) 한 사람 때문에 힘이 다 빠져나갔을 때. 나 어디 가면 좋을까? 어디가 좋았어요? 거긴 뭐가 좋은가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먼저 난 어디를 가고 싶으냐, 원래부터 가고 싶었던 곳이 어디냐고 묻는 편이다. 그동안 가고 싶어 했던 곳이 결국은 그 사람을 여행하게 한다. 그것이 여행의 시작이 되고 비행기 값보다 더 값나는 무엇이 된다. 마음에 품었던 어느 한 곳으로 몸을 옮겨가는 건 결국 마음도 함께 따라가게 되는 거라는 아주 단순한 개똥 여행 철학을 가지고 사는 편이다. 제이라는 여자 후배가 있었다. 그 후배도 어딘가를 여행하고 싶다면서 어디가 좋은지를 나에게 물었다. 내가 어디에 가고 싶은지 되물었더니 그녀는 터키에 가고 싶다고 했다. 터키가 어떤가? 가고 싶으면 가는 것이고 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곳은 세상 어디보다도 좋을 확률이 더 높지 않겠는가. 후배는 결국 여행지를 터키로 정했다. 슬쩍 터키를 여행한 내 경험들을 들려주었고 빼먹지 말고 보고 올 것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더 떠들었다. 워낙 그곳 사회가 남성 중심 사회라서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을 거야. 그래도 아랍 국가들 중에선 개방적이라 여성들이 살기에는 괜찮지만 그래도 여자 여행 혼자라면 여자 여행자 혼자라면 재미를 찾기엔 한계가 많은 곳이지. 거기가 좀 맞지 않겠다 싶으면 그리스 가는 항공권이 아주 싸니까 여행 기간 반을 잘라서 그리스 가는 비행기 표를 끊어. 아테네는 대충 유적 위주로 보고 여러 섬들을 여행하는 거지.
섬들을 여행하면서 착하고 좋은 남자도 만나서 연애도 해. 생각해봐라. 섬마을에 사는 그 순수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먼 나라에서 온 여자아이한테 얼마나 진심으로 대하겠어. 그리스 남자들이 말에 걸어오면 바보처럼 도망다니지 말고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알겠지? 그리고 마음에 든다 싶으면 그냥 거기 쭉 있으면 돼. 여기로 돌아오지 않아도 된다고. 알겠어? 제이는 터키로 떠났고 얼마 안 되어 다른 후배를 통해 그녀가 그리스의 어느 섬에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진심으로 부러웠다. 한 달여 만에 제이는 여행에서 돌아왔고 나는 직접이 아니라 다른 후배를 통해 그녀가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녀가 다시 그리스로 가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나는 내가 했던 말이 떠올랐고 그놈의 직감인지 예감인지 참 방정이네 하면서 제이가 어떤 사랑을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마음으로나마 축하를 보냈다. 그리고 그녀가 떠나는 날이 정해졌는지 이미 떠나는지도 모르면서 전화를 걸었다. 다시 가게 되다니 정말 좋은 여행을 했나 보군. 이번에도 한 달짜리 항공권 끄는 건 아니지? 마음 내키는 대로 많이 저지르고 와. 나중에 후회 없을 정도로. 알았어? 말을 아끼는 것 같은 제이는 길지 않은 통화가 끝날 즈음 약간 울먹이는 것 같았다. 나는 모르는 채 했으며 그 모든 것이 현실로 돼버린 게 미안하지 않았다. 사랑을 하러 가는구나 싶었다. 돌아왔지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잠시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선물을 가지러 왔구나 싶었다. 그녀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들과 행복한 한때를 보내고 왔으면 싶었다. 순간일 수도 있지만 영원일 수도 있는 것이었고 영원도 어느 한순간 토막이 나기도 하려니 그렇게 지금 당장 마음 가는 대로만 마음을 다하면 되는 것 아닌가. 말이 안 통하는 거야.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과도 마찬가지. 사랑이 삐그덕대는 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 사랑하는 연인들이 낼 수 있는 불의 밝기를 사랑이라는 집에만 잘 사용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그녀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얼마 만인지 몰랐다. 얼마 만에 돌아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돌아올 때 혼자였으니 그녀가 사랑을 연명하지 못하고 완성하지 못하고 돌아온 쪽이었다. 하지만 세상 어디에 완성이 있을까? 그래도 혼자인 것을 잘 견디며 쓸쓸한 저녁을 잘 이해하고 밤 불빛을 외로움이 아닌 평화로움으로 받아들이며 사랑하는 사람 삶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한때를 완성한 것 아니겠는가. 헤어질 때는 무슨 말을 했을까? 떠나올 때 가방은 그가 들어주었을까? 그때는 하필이면 저녁이었을까? 익숙해진 만큼만 서로는 울었을까? 세상 끝 어딘가에 있어 전속력으로 갔다가 사랑을 거두고 다시 세상 끝으로 돌아오느라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 우리는 그것을 이별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나에 모은 힘을 다 소진했을 때 그것을 또한 사랑이라 부른다. 굉장히 사랑이 하고 싶네요.
근데 제 친구들 몇 명 여행 갔다 온 친구들이 있었는데 내 친구들은 아무도 여행지에서 사랑을 만나지 못했는데 그래서 저는 여행 가서 외국인 남자를 만나는 것이 역시 그건 그냥 드라마나 소설 속에 있는 일이구나 했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있기도 하네요. 이렇게 감성적인 책을 읽으면서 너무 현실적인 생각만 하나요? 이게 다 연애를 안 한 지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벌써 30분이 지났어요. 이미 다들 잠이 드셨나요? 저도 왠지 이제 누우면 잠들 것 같아요. 이병울 작가님의 소개라고 하나요? 그걸 읽어보면 멀리 떠나서야 겨우 마음이 편하니 이상한 사람, 바람 많은 날이면 펄펄 더 자유로울 수 있으니 다행인 사람, 걷기, 콜롬비아 커피, 눈, 피나바우시, 산소주와 나무 탁자, 그리고 삿포로를 좋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넘치는 사람, 아무 정한 것도 없으며 정할 것 또한 없으니 모자란 사람 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옆에 사인도 있어요. 마음속에 빈 세 장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안에 무언가를 담게 된다 라고 이병울 작가님께서 물론 이 책에다가 직접 쓰신 건 아니겠지만 인쇄된 거겠지만 자필로 쓰셨네요. 여행 가고 싶어요. 그쵸? 가고 싶어요. 그럼 가볼까요? 꿈속 여행? 어서 자야죠. 우리 빗소리 들으면서 깊은 잠 자기로 해요. 다들 잘 자요.